자, 오늘은 주제 9번, 절대 왕정의 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왕정의 성립에 대한 내용까지만 보고요. 유럽 각국의 절대 왕정은 다음 시간에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 왕정이라는 거는 뭐냐? 자, 누가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의미한다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일까요? 누굴까요? KING 누구예요? 왕이에요. 국가의 왕. 그래서 이제 국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중세 서유럽은 왕이 있긴 하지만 봉건제 시대였기 때문에 지방의 제후들이 쪽수도 많고 걔네들이 파워가 더 세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존재였지 막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유럽의 각 국가의 국왕이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 다 이러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왕권이 강력해지는 절대 왕정 시대가 열렸느냐? 일단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관료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군이에요. 자, 먼저 관료제라는 거는 왕 밑에 관리들의 조직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동네 깡패들 보면, 조폭들 보면 보스가 굉장히 파워가 세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막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밑에 부하들이 딱 보스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스 밑에 넘버 2, 넘버 3, 4, 5, 6, 7, 8, 9, 10 쫙 있잖아요. 이러한 조직적인 체제가 보스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보스의 파워가 굉장히 세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가의 왕도 그 밑에 왕이 임명한 수많은 관리들. 자, 관료제라는 관료는 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관리들이 딱딱딱 조직적으로 왕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 혼자 왕권을 강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왕한테 충성을 바치는 관리들이 쫙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왕에게 대항하거나 왕을 쫓아내려고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왕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상비군이에요. 항상 준비된 군대, 언제든지 왕에게 목숨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리들 또 군인들 이들을 육성해서 왕권을 강화해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관리하려면 얘네들이 그냥 마음만으로만 정말 충성심 하나로만 왕을 위해서 싸우거나 왕을 위해서 충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뭘 원할까요? 왕은 또 그들한테 뭘 챙겨줘야 돼요? 그렇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이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침 당시 유럽은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신학로 개척하고 유럽에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며 떼돈을 버는 그런 시민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구나. 얘네들한테 내가 많은 지원을 해 줘야겠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기의 똘마니들, 관료제와 상비군들 월급 줄 수 있는 거 아니었겠니? 자, 그렇게 자 밑에 볼게요. 국내 상공업자들 얘네들을 보호하고 육성해 주기 위한 이러한 경제 정책을 왕은 이 절대 왕정 시대의 국왕은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자,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상공업을 중시하겠다. 옛날처럼 농업이 아니라 상업, 뭐 공업 이런 것들을 좀 더
국가라는 거는 국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가의 군주가 국가의 상업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정책, 이보다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시민들은 상공업자들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민들이 이 상인들이 물건을 갖다 내다 팔 때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다른 국가의 우리나라에서 파는 상품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팔고 싶은데 외국의 자동차들이 막 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망하겠죠. 이런 것들을 국가가 딱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관세를 부과하면 돼요, 관세. 그 수입품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 거야? 그러면 세금 내야지. 돈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자동차라도 외국에서 들어온 자동차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비싸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국내 상공업자들을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무슨 주의?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죠. 요 개념 좀 꼭 잘 기억하세요. 중상주의.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가의 상인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켜주는 보호해 주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더 많이 팔고 더 싸게 팔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식민지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이득이에요. 아무래도 식민지를 통해서 원료를 싸게 들어오면 훨씬 더 우리가 남겨 먹는 게 많겠죠. 그리고 더 많은 걸 다른 나라에 팔아 먹으면 더 또 이득을 얻겠죠. 그래서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원료의 가격을 줄이거나 또는 물건을 더 많이 팔면 아무래도 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엄청난 대박이 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을 또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유럽의 각 국가들은 이러한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강화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중상주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지원해 줘서 그들로부터 받은 세금 이런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또 왕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해서 또 왕권을 강화하는, 또 국왕과 시민들의 서로 간에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한마디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빠진 게 있죠. 그러면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야, 왕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신이 나를 인정해 준 거야. 다 신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러한 식으로 주장을 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왕의 권력은 누가 주었다? 신이 주었다. 8번 위에다가 빼서 쓸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뭐라고요? 왕권 신수설. 국왕은 신이 인정해 준 것이다. 신의 뜻이다. 뭐 이러한 썰인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당시 유럽의 시민들, 귀족들, 농민들은 왕은 신이 왕을 인정해 준 존재구나. 내가 함부로 왕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왕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의 뜻을 거스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절대 왕권을 바탕으로 상공업을 자국의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그러면서 뭘 더 많이 얻고자 할까요? 식민지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음 시간에 볼 뭐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러시아, 프로이센 같은 이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절대주의 국가가 되고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그러면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학습지 아주 중요한 유럽의 절대 왕정과 관련된 그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를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절대 군주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절대 군주를 뒷받침하고 있는 군주의 똘마니들. 자, 두 개의 조직이 있죠? 관료제, 상비군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월급 줘야 되겠죠? 그 월급을 누구를 지원해서 받았다? 그렇죠. 시민들이에요. 도시에 사는 상위 수공업자들. 얘네들한테 무역 독점권 같은 특혜를 주면서 얘네들이 떼돈을 벌면 걔네들은 또 국가, 군주를 위해서 재정 지원, 많은 돈을 군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한다? 방금 배웠던 무슨 주의?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왕은 시민들을 지원해주고 시민들은 또 왕에게 또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더 시민들이나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식민지를 개척해가는 이러한 주의, 중상주의를 유럽의 각 국가는 지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뜻이야. 왕권 신수설이 또 절대 군주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중세시대의 봉건 귀족들, 이 귀족들도 여전히 파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시민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봉건 귀족들과 시민들은 세력이 어떻게 돼?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러나 점점점 이 세력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또 기울겠죠. 어디로 기울까요? 바로 시민들이 점점점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귀족들은 몰락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점점점점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누구에 대해서 저항을 할까요? 그렇죠. 군주를 또 시민들은 더 자유롭고 더 그들이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결국 군주를 내쫓거나 군주를 시민들이 죽여버리는 이러한 정치 혁명이 일어나 이거 뭐라고 할까요? 시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민 혁명이 일어나려면 시민들의 파워가 나중에 더 세질 때 얘기고요. 자, 지금은 귀족들하고 시민들하고 균형이 어떻게 돼? 일단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누구의 권력이 강화될까? 군주의 권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 그와 관련된 설명이 그 밑에 있죠. 유럽의 유럽의 군주는 두 가지 관료제와 상비군을 육성해서 통치를 강화했고요. 또 왕권 신수설 이걸 통해서 정당화했고요. 시민을 또 상공업층을 보호해줬고 그들한테 재정 지원 받아서 관료제 상비군 유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경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무슨 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활용하였다. 중상주의 정책은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중상주의에 대한 자료가 또 교과서 12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중상주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국가야. 국가인데 국가의 어떤 공장에서 완성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공장을 돌리는 시민들은 떼돈을 벌겠죠. 그러려면 완성품 수입을 금지시켜야 돼요. 우리 상품이 잘 팔리려면 다른 나라 상품은 수입하면 안 되겠죠. 이걸 막아주는 거야. 또는 관세를 매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국의 원료 수출 금지. 자국의 원료를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다른 나라 상인들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돼. 우리나라 원료는 우리나라만 절대 수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요. 국가가 이렇게 왕이 잘 하나 안 하나 지금 뭐 하고 있니? 감시하고 있죠. 이렇게 경제의 왕이 개입하는 이러한 주의가 바로 중상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의 원료를 최대한 싸게 수입하려면 뭐가 필요해? 식민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럽의 각 국가들은 절대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결국은 식민지를 더 많이 획득하려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에 그러한 한 마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 돌아가서요. 중상주의에 대한 얘기 여기 또 나오고 있네요. 중상주의. 자, 음,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관세. 관세를 매겨서 우리나라의 무역을 보호하자. 이런 보호무역주의도 중상주의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식민지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것들을 프랑스의 콜베르라는 재상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중상주의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부가 국력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를 더 늘리는 것이 국력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가가 경제 활동에 적극 개입하고 통제하는 자 무슨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래서 수입 물품의 관세 부과 그리고 또 상공업을 보호하는 또 완성품 수입을 금지하고 원료만을 수입하는 뭐 이러한 형식의 경제 정책을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상품 시장과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뭘 개척? 식민지를 개척하겠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무슨주의 경제 정책이다? 그렇죠. 중상주의 경제 정책이다. 자, 중상주의 경제 정책은 어떤 정치 상황에서 나타났다? 저 절대 왕정 시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각 국가의 중상 절대주의 시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안녕. 끝.